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주말 잘 보내고 계십니까? 흔히 공무원은 영혼이 없다는 말들을 많이 합니다. 그러나 저는 반드시 그렇게만은 생각하지 않습니다. 정권이 바뀌어서 무도한 정책을 지시할 때 그것을 따르지 않으면 일시적인 불이익이 있더라도 공무원은 법으로 신분이 보장이 되기 때문에 일단 그 파도만 좀 지나면 나중에 다시 보상받을 수 있고 자기 자신의 어떤 공무원으로서의 생명은 충분히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일부 공무원들은 과도하게 그 정권에서 출세를 위해서 그 무도한 지시를 따르고 더 적극적으로 그런 일을 해냅니다. 문재인 정권에서 그런 일을 해냈던 공무원들이 비참한 최후를 맞고 있습니다. 사법적인 잣대에 따라서 기소되거나 징역형을 받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피우진 보훈처장의 보훈처 공무원들, 자 그리고 탈원전 정책의 일종의 행동대장 역할을 했던 산업통상자원부의 공무원들, 이 사례를 면밀히 지켜보면 결국 시간이 지나면 그런 어떤 출세를 위해서 나라에 해를 끼치고 정의와 원칙과 질서를 훼손하고 그런 것들이 사법과 역사의 대가를 치르게 된다는 점, 제가 옆에 두 가지 사건을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첫 번째, 자 손회원 전 의원의 아버지 손용우 6번이나 보훈 신청을 했지만 그의 이 일제 하에서 투옥됐던 이런 독립유공의 경력에도 불구하고 해방 이후에 적극적으로 사회주의 활동을 했던 1947년에 월북을 해서 북한 정권과 어떤 연결이 있었고 그리고 내려와서 이 남조선 노동당, 남노당의 세포책 역할을 해서 그런 것들이 다 한국의 치안당국의 조사 결과 다 밝혀져서 6번의 보훈 신청 결과 다 퇴짜를 맞고 독립유공자 포상을 받지 못했던 손용우. 자, 그런데 문재인 정권 들어서 건국훈장 애족장을 받고 그 유족들은 연금을 받는 이런 기가 막힌 일이 벌어졌습니다. 더군다나 문재인은 취임 이듬해에 있었던 광복절 행사에서 손수 자신이 그 손영우 씨의 아내 손혜원 의원이 어머니에게 직접 훈장을 수여하는 이런 일을 벌였습니다. 부인 김정숙 여사의 절친 손혜원. 자, 그런데 이런 일이 어떻게 벌어졌습니까? 손혜원 의원이 자기 아버지에게 건국훈장을 받게 해주기 위해서 피우진 보훈처장과 담당 국장을 의원실에 불러서 재심사해달라 이런 식의 민원에서 모든 것이 비롯됐습니다. 자, 그래서 보훈처는 사회주의 활동 경력이 있다 하더라도 북한 정권에 직접적으로 협력을 하거나 이런 일이 없으면 훈장을 줄 수 있다라고 규정까지 고쳐서 이 실무 작업을 피우진이 국장에게 지시를 했고 담당 보훈 예우국장이 적극적으로 뛰어서 이런 일을 만들어냈습니다. 그런데 그 국장은 국회에 답변서를 허위로 보냈습니다. 그런 일이 없는데 어떻게 해서 6번이나 보훈 신청이 떨어졌던 사람을 다시 해줄 수 있느냐, 이 부분을 설명을 하는데
손혜원 의원의 아들, 손혜원 의원의 오빠, 그러니까 손용우 씨의 아들이죠. 오빠가 보훈처에 전화로 신청을 했다라고 허위 답변서를 보냈습니다. 허위 공문서를 작성한 것이죠. 결과는 징역 1년형. 집행유예 2년이 됐지만 징역 1년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그런데 기가 막힌 것은 피우진 처장은 제대로 수사도 받지 않고 기소도 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실무적으로 허위 공문서를 보낸 것은 보훈 예우국장의 책임이지만, 자, 이런 일들이 누구의 지시로 시작이 됐고 진행이 됐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우진 처장은 수사와 기소를 받지 않았다라는 점. 세 번째, 피우진 보훈처의 국과장들은 피우진 처장이 지시를 해서 임기가 남아있는 산하기관장들, 대표적으로 현재 국회의원이 되어 있는 윤주경 독립기념관장, 윤봉길 의사의 장손녀, 이런 기관장 사무실에 직접 찾아가서, 특히 저희 윤주경 관장을 찾아간 국장은 청와대의 뜻이다, 뭐 이런 식으로 사퇴를 종용을 했습니다. 임기가 2달밖에 남지 않은 이런 윤주경 관장에게, 그리고 보훈재단, 그리고 보훈처에서 관리하는 88 컨트리 클럽, 다 기관장들이 이런 압력을 받았고, 현지에 내려가서 이런 압력을 행사한 일종의 행동대 역할을 한 사람들이 보훈처의 국장, 과장들입니다. 그런 국장들을 피우진 처장은 지방청장급으로 승진시켰고, 어떤 과장은 부이사관으로 전격적으로 승진을 하는 이런 혜택을 입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징역형을 선고받은 보훈처의 국장뿐만 아니라 이 산업통상자원부의 국장, 서기관, 과장, 국장과 서기관은 구속됐고 과장은 불구속으로, 세 사람은 원전 관련, 월성 1호기 관련 자료를 은폐한 이런 범죄 행위로 인해서 기소되어 있습니다. 이 사람들도, 그리고 앞으로 추가로 당시 배궁규 산업통상장관, 최이봉 청와대의 산업통상비서관, 당시, 자, 이런 사람들, 수력원자력공사 사장, 이런 사람들도 줄줄이 수사 대상에 올라 있습니다. 정권이 바뀌었다고 해서 무도한 정권의 정책에 영혼을 팔았던 공무원들, 세월이 얼마 지나지 않아 그 정권이 끝나기도 전에 사법의 엄중한 칼날을 받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